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현재 시장을 정리를 하고 현재 3월 25일 국내 거래소 트래블루 적용 이슈로 인하여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오늘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시장을 정리를 먼저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선거날 강하게 나왔던 상승분이 그 다음날 그대로 빠져줬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선으로 돌파 중인데 저는 이 하락의 최대치를 34.9에서 35.2K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매매 전략으로는 저는 숏포지션 진입 강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어제 숏포지션 진입을 했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선을 타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배율로 저는 평소에 쓰던 배율보다 절반만 쓰고 물릴 각오를 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2번으로 쓴 이유가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차트는 15분봉 차트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 39.6K 부근에서 숏포지션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배율로 진입한 이유는 이미 하락 추세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세를 타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배율로 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배율로 진입을 했고 충분히 이런 페이크 무빙이 나올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은 어제 39.6K 숏포지션 진입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약 수익권입니다. 하지만 하락 파동이라는 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평단가 위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배율로 숏을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글까지 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위에서 숏포지션 잡은 게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내려가는 추세를 타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었고 여기선 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좀 고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은 여기서 많이 털리셨을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역추세 매매가 아니라 추세를 타는 매매를 할 때는 레버리지를 좀 적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3번 정리로는 저는 현재 시장을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수렴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 메인 관점이고요. 이 수렴의 형태에서는 수렴의 형태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위아래로 다 발라먹기보다는 짧게 수익을 보고 빠지거나 애초에 그냥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은 것이 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시간 봉으로 보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삼각 수렴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겠죠. 이걸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매매에 욕심이 나서 여기서 숏을 쳐서 여기까지 먹고 여기서 롱 쳐서 여기까지 먹는 매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렴 안에서는 그냥 짧게 먹는 매매로 만족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 단기적으로 현 구간에서 현물이 물리신 분들이 계실 테지만 34K가 깨지지 않은 이상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어제 스택스 코인처럼 단기적으로 펌핑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현 구간에서 정 불안하시면은 부분 손절을 하시되 저는 아직까지는 홀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승분에서 현물이 물리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런 11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나왔던 이런 상승분에서 물리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34K가 여기 라인이 깨지지 않은 이상은 현물은 좀 들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좀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이 선물 매매에서는 끝에서 끝까지 먹으려는 욕심이 손실로 이어집니다. 레버리지도 똑같아요.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레버리지를 높이는 순간 그 욕심 때문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모든 파동을 다 먹을 수 없어요. 이 모든 파동, 이 모든 시장, 롱숏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그 손익비 좋은 자리를 찾고 거기서 짧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식의 매매를 반복을 하면서 복리로 수익을 쌓으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요즘 들어 좀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매매를 줄이면서 자신 있는 구간에서 짧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이런 합리적인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월 25일 국내 거래소에서 시행되는 트래블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가 입출금이 막히는 겁니다. 국내 거래소 트래블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행 시점은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00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거래소에서 제시된 거래소 한에서만 입출금은 풀고 나머지 거래소는 입출금을 막는 형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리플 또는 트론 또는 이오스 등을
해외 거래소에 송금을 한 후에 그 송금한 코인을 매도한 후 거기서 얻은 USDT를 통해서 선물 매매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3월 25일부터는 거래소에서 제시된 거래소 한해서 입출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거래소에서 제시된 거래소가 아니면은 코인을 입출금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게 이제 업비트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와 입출금을 고려 중인 거래소들의 리스트입니다. 보이시다시피 비트맥스, 그리고 FTX, MEXC 현재 입출금이 확정된 거래소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와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비트겟 거래소는 아직 펜딩, 아직 입출금이 보류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 비트겟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와 입출금이 확정되지 않고 고려 중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하나 둘씩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가 현재 해외 거래소랑 지금 국내 거래소와 입출금 제한이 걸리지 않고 확정된 거래소들의 특징이 모두 거래소 내에서 이런 KYC 신원 인증이 시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지금 비트겟도 KYC 신원 인증을 시행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매매를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최악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비트겟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가 입출금이 조율되지 않고 만약에 제한이 된다면은, 그러면 저희가 비트겟에 있던 나의 자산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정말 비트겟이 국내로 입출금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국내 거래소에서 허용된 거래소가 있을 거예요. 그 허용된 거래소로 비트겟에서 코인을 송금한 후에 거기서 다시 업비트로 송금을 하면은 저희의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아직 비트겟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랑 입출금이 허용되지 않고 보류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트겟 거래소가 지금 KYC 신원 인증을 시행하는 거래소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저는 추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매매를 할 때는 전 비트겟 거래소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는 바이비트를 먼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비트겟 거래소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비트겟 거래소에서 대회가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비트겟으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비트겟을 처음 써보고 지금까지 쭉 써오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겟 거래소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한국어 지원이 돼요. 한국어 지원이 되는 게 이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진입 장벽이 그래도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의 투자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의 투자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모의 투자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다 돈 주면서 배웠어요. 저는 강의료를 냈어요. 저도 처음에 롱, 숏, 레버리지 이런 거 다 몰랐는데 그냥 내 돈 써가면서 매매를 하고 잃어보면서 다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 UID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다 배웠기 때문에 굳이 모의 투자를 잘 활용을 안 하지만 제가 이 비트겟 거래소의 모의 투자를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선물 매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희들끼리는 이걸 강의료라고 해요. 처음 선물 매매를 할 때 내는 청산당하거나 이제 손실을 보는 것을 강의료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잃어요. 특히 롱과 숏, 레버리지에 대해 아예 개념도 모를 때는 무조건 잃습니다. 근데 제가 비트겟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강의료를 내지 않고 모의 투자로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든. 제가 이거를 정말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바이비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선물 매매를 했었고 지금은 비트겟 거래소를 쭉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비트나 바이낸스 거래소 다 3개월 이상씩 매매를 하면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비트겟 거래소부터 장점, 단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시장가 수수료가 쌉니다. 시장가 수수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단타를 치시거나 이런 스캐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유리한 거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한국어 지원이 돼요. 그리고 플러스로 모의 투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처음 선물 매매를 배워보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비트겟 거래소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가끔 서버렉이 있어가지고 조금 매매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느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바이비트입니다. 바이비트는 일단 인터페이스가 깔끔합니다. 장점으로는. 근데 단점으로는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바이비트의 가장 큰 특징이 지정가 페이백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정가 페이백. 이게 뭐냐면은 지정가로 매매를 했을 때는 수수료를 다시 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가로 매매를 하면 수수료가 거의 제로였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없어졌어요. 이게 곧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점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장점으로는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깔끔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고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출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9시, 오후 5시, 새벽 1시 이렇게 세 타임별로 출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고 출금을 할 때 이 불편함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다음 보시는 거래소는 바이낸스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장점으로는 현물, 선물 전 세계 최다 종목이고 가장 메이저 거래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점으로는 전에 한국어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한국어 표시가 삭제되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고 처음 이용하신 분들은 더더욱 불편합니다. 이 바이낸스 거래소 안에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뭐 런치패드, NFT, 뭐 런치풀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많아요. 근데 더군다나 한국어 표시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다양한 콘텐츠 안에서 선물 매매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찾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상을 마치며 구독자분들 또는 저희 소통반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에 4번씩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4번씩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보다는 이런 컨텐츠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뵐 것 같아요. 뭐 따로 매매나 시장 브리핑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항상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라이브 방송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내일 또 주말인데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여기까지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